윤,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닌 반국가 세력, 문재인 정부 맹폭입니다. 네. 이 앞서서는 재정 얘기는 재정건전성 이 전략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어제 오전에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얘기 이런 겁니다. 허황된 가짜 평화를 주장을 했다.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국가 안보가 그래서 치명적으로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선동 가짜 뉴스 괴담을 퍼뜨린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맹폭을 했다라는 매일경제의 기사인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똑같은 윤 대통령의 이 자유총연맹 이 발언에 윤 대통령 폭주, 문정부 겨냥 반국가 세력 맹비난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도 넘은 발언이다.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도 넘은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반발도 좀 같이 실었죠. 극우적 인식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실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와 한겨레 약간 좀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같이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권지웅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정체성이 뭔가 바로 서지 않았다라고 윤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만들려고 했던 뭐 정부의 노력이나 네. 아니면 그걸 노력했던 사람들을 비판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 하자는 건가?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건가?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일단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파시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여러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합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을 택하기도 하는 것인데 어떤 정책 기조를 주장하면 네. 그것은 국가에서 없어져야 될 세력이라고 말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입니까?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단체들 지원하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네.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대표적으로 관변단체로 돈을 많이 받아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네. 김용태 최고님. 어제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저 행사 장소가 이제 자유총연맹이라는 창립 행사 장소였고 네. 또 평소에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전 정권에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취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과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글쎄 저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야당과의 협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라고 사실상 겨냥했다라고 보는데 그 종전선언을 지지했던 세력 여기 패널 분 중에 두 분 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셨을 텐데 네. 그럼 이 두 분도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면 앞으로 야당과 이렇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용태 최고의 말 중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과의 협치는 좀 요원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비정상화된 것을 조금 더 정상화 트랙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강한 메시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그 어제 메시지를 들었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의 취임사다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과정에 직전에 재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취임사를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정치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이 뭐냐? 반지성주의다. 네. 어떻게 보면 과학과 어떤 이성의 근거를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컨대 사드는 뭐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를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반대하라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종전선언 좋습니다. 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을 하기에는 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명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실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사실상 큰 이익이 없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쟁이 생겼을 때에 유엔이라든가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없애버리는 그런 실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나 정상적인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제2의 취임사로 나는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나온 이 윤 대통령의 얘기들, 발언들이 굉장히 사실 묵직묵직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다루는 것도 있는데